너희들이 숙제했던 워크북에 있는 몇 문제 풀어보고 그 다음 오늘 진도를 나가볼게. 그래도 니네들이 지금 계산하는 덧셈 뺄셈 단원이라서 잘 풀었더라고. 근데 몇 개 이제 실수했던 것들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될 것들 한번 보고 오늘 진도를 나가볼게. 워크북 24쪽이야. 24쪽에 2번 문제가 있는데 이거 의외로 계산을 많이 틀린 애들이 있더라고. 그럼 이런 걸 어떻게 풀어야지 계산이 안 틀리고 잘 갈 수 있을까 한번 해볼게. 그럼 이게 다 덧셈이잖아, 얘들아. 덧셈이고 분모가 통분이 되어 있는 애들이 이렇게 있잖아. 그럼 이렇게 교환 바꿔서 얘네들이 먼저 해보겠다. 위치를 좀 바꿔볼게. 얘를 확 앞으로 당겨볼게. 그 다음에 뒤에는 음수 두 개를 이렇게 써볼게. 그럼 얘네 둘 같은 경우는 통분이 되어 있는 구조죠. 그럼 3분의 9구나. 그럼 얘는 3이 될 거야. 그 다음 얘 같은 경우는 통분을 4분의 6으로 하는 거지. 그럼 마이너스 4분의 11이구나. 더하기 3이랑 계산해야 되겠대. 라고 나왔어. 근데 부호가 다르지 얘들아. 그럼 어떻게? 어차피 통분을 해야 돼. 그럼 얘는 4분의 12가 될 거고 부호가 다를 때 어떻게 하랬어? 둘이 빼서 절대값이 큰 아이에 부를 붙인다 하면 플러스 4분의 1이 나오겠지. 얘를 조금 많이 틀렸었고 그 다음에 24페이지 3번 문제 볼게. 3번 문제는 다음 중 절대값이 가장 큰 수와 가장 작은 수의 합을 구해라 이렇게 나와 있어. 그럼 가장 큰 수는 첫 번째 거 6분의 11이죠. 그 다음 거 절대값 2.7이죠. 그 다음 8분의 25지. 그 다음 절대값 2지. 1.5지. 그럼 누가 제일 크다고 생각돼? 얘가 제일 크겠죠. 그럼 작은 애는 누가 제일 작아? 얘가 제일 작겠죠. 근데 문제는 얘네 둘이 더하는 게 아니라 이 수, 8분의 25라 쓰여있는 이 수와 그 다음 얘는 원래 이렇게 써있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1.5잖아. 이 두 개를 더하는 거야. 근데 애들은 이게 절대값으로 계산한 이 두 개를 더하는 줄 안다고. 그럼 거기서부터 틀리는 거야. 그게 좀 다른 점이지.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통분을 해보려고. 그럼 얘를 분수로 써볼게. 10분의 15. 약분하겠지? 2분의 3이랑. 그럼 플러스 8분의 25랑 더하기 마이너스 8분의 4 곱하면 12가 되겠지. 아, 이거 더하면 8분의 15에서 12 빼면 13이구나 하면 구하시면 되겠지. 그래서 문제를 잘 읽어보면 괜찮을 거야. 그 다음에 25쪽에 2번 문제가 있어. 2번 문제가 뭐라고 써있는지 볼게. A의 절대값이 2분의 15고 B의 절대값이 4인 음의 유리수 두 개가 있대. 그럼 절대값이 2분의 5인에는 2분의 15랑 마이너스 2분의 15 두 개 있고 B인에는 플러스 4와 마이너스 4 두 개가 있겠지. 그럼 요 중에 음의 정수 그럼 요거와 요게 두 개 있겠지. 그럼 얘가 A고 얘가 B니까 이렇게 쓰는 거지. 그럼 뺄셈을 덧셈으로 고쳐 부호를 바꾸시면 요런 애가 되겠지.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5에 2분의 8을 더하는 거지. 아, 그럼 둘이 빼서 누구 부호 붙인다? 절대값이 큰 아이에 부호를 붙인다 하면 답이 나오겠지. 그래서 요거 이렇게 해서 풀어주면 되고 근데 요거 잘 쓸 수 있는 거 한번 해봤고 뒤로 넘어가서 26쪽 26쪽에 5번 같은 문제는 기하분수로 고치라고 했고 6번을 틀린 건 아닌데 니네들이 문제를 또 반만 읽고 요 뭐 그렇게 한 애들이 있어서 어떻게 하는 애들이 있었냐면은 뭐 고치는 뭐 어디가 잘못됐느냐 기호 쓰고 바르게 답해라. 그러니까 바르게 답 안 하고 그냥 기호만 쓴 애들이 있었어. 그거 조심해줘. 그래서 이렇게 조심해주고 오늘 본책으로 한번 넘어가서 한 문제 더 살펴보고 진도를 나가볼게. 너희들이 이제 본책으로 넘어와서 본책 중에 선생님이랑 한 문제를 보고 갈게. 그 한 문제가 뭐였냐면은 요 문제였어. 요 문제. 다음 보기 중에서 계산 결과가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근데 문제는 모두 고르라는데 정답이 하나였지. 근데 이거를 착각해갖고 모두 고르라는데 두 개는 돼야 되겠는데 이런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야. 근데 그렇지 않았다고 이 문제가. 어떻게? 모두 골라라. 근데 정답이 하나일 수도 있다고. 자, 이렇게 정답이 하나일 때도 있구나. 그러니까 잘 찾으면 되는 거지 얘들아. 자, 나머지 문제는 너희들이 잘 해봤고 그 다음에 아마 54쪽의 문제를 선생님이 안 시켰을 거야. 거기 54쪽을 영상을 잠깐 멈추고 가봐갖고 한번 풀어보고
그 다음에 영상을 다시 키도록 하자. 54쪽 문제를 풀어봤니? 거기에서 이제 선생님이랑 몇 문제를 볼 건데 2번 문제를 볼게. 거기 일교차라는 뜻이 써 있어. 일교차는 뭐라고 써 있어? 최고 기온에서 빼기 최저 기온을 하라잖아. 이렇게 하라고 써 있어. 그럼 예를 들어 뉴욕 같은 경우는 지금 최고 기온이 3.1도고 거기서 최저 기온을 빼는 거야. 뺄셈을 쓰는 거야. 그럼 뺄셈이 덧셈으로 바꾸고 부호를 바꿔서 답이 7도씨가 나오겠지. 그럼 파리도 마찬가지야. 최고 기온에서 최저 기온을 빼는 거죠. 모스크바도 마찬가지인데 얘들아 이게 더 최고 기온이야. 마이너스인데도 최고 기온이야. 얘가 최저 기온이야. 이런 식으로 뺄셈을 하면 누가 차이가 가장 크게 나오나 이게 나오겠지. 됐지? 그래서 걔는 그렇게 풀어주고 그 다음 밑에 있는 3번 같은 경우는 계산이 좀 복잡해. 근데 계산을 차분히 하면은 답이 잘 나올 거야. 그럼 어떻게 차분히 해야 되나? 모양을 볼게. 일단 모양 자체가 분수와 이제 자연수가 섞여 있어. 근데 뺄셈을 덧셈으로 고치고 부호를 바꿀 거라서 바꿨어. 이렇게 바꿨어. 여기도 이렇게 바꿨어. 근데 얘네들은 분수가 아닌데 어차피 분수대로 풀어야 하잖아? 그러면 다 통분을 하는 거야. 아, 난 20으로 통분을 해야지. (20으로) 통분하고 있어. 그럼 얘는 마이너스 20분에 얘가 얼마가 나오겠어? 얘가 지금 2가 나와야 되지? 그러면 40이라고 썼어. 이렇게 한 다음에 얘는 양의 요리수는 양의 요리수끼리 부호 같으니까 20분의 21 나오는구나. 음의 요리수는 음의 요리수끼리 20분의 54가 나오는구나. 그럼 부호가 다르니까 어떻게? 둘이 빼서 21을 빼면 얼마가 나오겠어? 33이 나오겠지. 근데 여기서 뭐라고 불렀냐면 이렇게 기하분수를 만들어서 마이너스 a분의 b라고 쓸 거래. 이게 이거야. 그러면 a가 얘고 b가 얘잖아. 그럼 이 두 개를 뭐 하라는 거야? 둘이 다시 뭐 해봐라? 빼봐라. 그럼 a에서 b를 빼봐라. 그럼 답이 마이너스 13이 나오겠죠. 됐지? 그래서 풀어주시면 되고 6번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랑 많이 했는데 다시 한번 점검해보면 크다 작다를 어떻게 표현하냐? 마이너스 3보다 작다. 이렇게 해서 뺄셈을 푸는 거지. 큰 수는 어떻게? 11보다 마이너스 6 큰 수다. 그래서 작으면 빼고 크면 더하고 이렇게 해서 푸는 문제였고 그 다음 7번 같은 문제는 이렇게 풀었어. 어떤 수에서 이것을 빼야 할 것을. 선생님이랑 7번에 한번 답을 내보자. 7번. 어떤 수에서 요거를 빼야 할 풀이를 이렇게 하는 풀이였는데 잘못하여 어떤 수에 얘를 어떻게 했대더라? 더했더니 얼마가 나왔대? 이게 나왔대잖아. 그럼 이 수를 어떻게 구할 거니? 그러면 마이너스 4분의 5에서 얘를 빼준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됐니? 그러면 얘와 얘를 보니까 뺄셈을 덧셈으로 고치고 통분하고 싶지. 12분의 15구나. 12분의 통분할 거야. 2로 14구나. 아, 이렇게 해갖고 어떤 수를 구해보자. 그럼 어떤 수가 이렇게 잘 나오더라고. 구할 수 있겠지? 근데 바르게 계산은 어떤 방법이었냐? 이 방법이었어, 얘들아. 바르게. 그러면 바르게 해서 뺄셈을 덧셈으로 고치고 부호를 이렇게 바꾸는 거지. 이렇게 바르게. 그럼 얘는 12로 통분을 이렇게 해보면 14가 되겠지. 그럼 마이너스 12분의 1이랑 12분의 14랑 계산을 하면 부호가 같아달라 얘들아? 다르지? 그럼 둘이 빼서 절대값이 큰 아이의 부호를 붙인다 하면 답이 나오겠지. 됐지? 그래서 유리수의 곱셈, 이제 나눗셈도 있지만 얘들 이게 덧셈 뺄셈보다 부호가 훨씬 쉽지 않니? 그지? 얘네들은 어떻게 했냐면 두 가지로 딱 나눠. 뭐 덧셈도 마찬가지지만 부호가 같으면 무조건 플러스, 부호가 다르면 무조건 마이너스. 요것만 잘 지키면 돼. 그지? 별로 그렇게 어려운 게 없어 절대. 근데 뭐 세 개가 섞이면 좀 복잡해지긴 하겠지만 우리가 그거를 뒷장에서 다시 할 거야. 그 다음 참고사항에 어떤 수와 0을 곱하면
항상 0이 나와. 0은 마법의 수잖아. 다른 걸 다 무너뜨리는 마법의 수. 그래서 요 내용으로 밑에 문제를 풀어봅시다. 풀어보세요. 그 다음 선생님이 영상을 보다가 풀어보세요 하면 이제 멈추고 풀어보는 게 가장 좋아. 나중에 미뤘다가 하지 말고 멈추고 일단 풀어보고 그 다음 뒷장을 왔더니 곱셈의 계산법칙 있어. 얘들아 우리 덧셈에도 계산법칙이 있었지? 그때 덧셈의 교환법칙, 덧셈의 결합법칙. 근데 니네가 선생님한테 답을 써준 거 보니까 요런 말을 자꾸 빼먹더라고. 요런 말도 중요해. 왜 덧셈에도 교환과 결합법칙이 있잖아. 그지? 곱셈에도 있다고. 근데 니네가 이걸 벌써 경험했지. 구구단에서. A 곱하기 B 하나, B 곱하기 A 하나. 그래서 니네가 구구단 외우다 보면 구단은 다른 단에서 다 외워갖고 저절로 외워지는 효과가 있었지. 그 다음에 곱셈의 결합법칙이 있어. 그게 뭐냐면 앞에 있는 거 먼저 곱하기라고 뒤를 하나, 뒤를 하고 앞에를 곱하나 똑같다. 그럼 선생님 이거 숫자로 한번 보여줄게. 2 곱하기 3 곱하기 4를 하는 게 2는 냅두고 3이랑 4를 먼저 곱한 거랑 똑같은지 한번 확인해 보자. 얘가 얘들아 12야. 선생님 또 똑같이 썼네. 가로 옮길게. 얘가 12야. 그럼 얘랑 얘를 곱하면 24가 나오겠지. 됐지? 얘네들은 얘들아 곱하면 6이야. 둘이 곱하면 24가 나와서 같겠지요. 됐지?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구나 라는 거야. 그래서 곱셈의 결합법칙이 이렇게 있는 거지. 됐지? 세수의 곱셈에서는 이거와 계산이 요거와 같으므로 굳이 괄호를 하지 않겠지. 그 다음에 요 2번 내용 중요하죠? 3개 이상의 수를 곱할 때는 따로따로 끊어서 하지 말고 일단 부호를 결정했어 우리가. 어떻게 결정했냐면 그 곱해진 애들 중에서 음수의 개수만 카운팅을 해봤지. 몇 개인지. 짝수개 있으면 플러스 기호를 붙이고 홀수개 있으면 마이너스 부호를 붙였단 말이야. 근데 이게 왜 그런지는 선생님이 증명을 다 해줬어. 그런데 한 번만 다시 한번 보자. 음수가 몇 개 들어가 있는가 왜 중요한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곱하기 플러스 4가 있다고 보자. 그럼 얘를 끊어서 할 거면 요게 둘이가 뭐가 돼? 플러스 6을 만들겠지. 그럼 얘네 둘이 다시 플러스 24가 될 거야. 됐지? 그 다음 만약에 요게 3개가 있다고 쳐볼게. 음수가. 그럼 얘네 둘이는 플러스 6을 만들었어. 근데 얘네 둘이 만들면서 부호가 달라. 다를 때는 마이너스 붙이기로 했는데 이게 생각이 들지. 그러면 어떤 효과가 나오냐면 이게 짝수개가 있으면 얘를 플러스로 만들기 때문에 옆에 있는 애 플러스는 같은 부호가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무조건 플러스가 나올 수밖에 없고 반대로 이제 음수가 이렇게 홀수가 있으면 얘로 플러스를 만들었어 2개로. 근데 홀수가 되면서 다시 얘를 무너뜨려서 마이너스를 만들 수밖에 없거든. 그래서 이 부호의 키는 부호의 포인트는 누가 지니고 있냐면 음수라는 애가 지니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음수가 홀수개 있냐 아니 짝수개 있냐 요거에 따라서 짝수개수 있으면 플러스 붙이고 홀수개수 있으면 마이너스 붙인다라는 거야. 그래서 세디상에 우리가 계산을 할 때는 항상 이걸 지키는 거야. 일단 부호를 먼저 결정하고 그런 다음에 숫자만 이렇게 곱하는 거. 2랑 3이랑 4랑 이렇게 부호를 먼저 결정하고 그런 다음에 숫자만 딱딱딱 곱한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그래서 여기 그 내용이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죠. 그 밑에 있는 문제들도 다 그런 걸 생각하면서 푸는 거야. 선생님이랑 5번쯤 잠깐 볼게. 너희들은 5번에 몇 번을 볼 거냐? 4번을 볼게. 5번에 4번. 걔는 요렇게 생겼더라. 이렇게 생겼더라. 모양이. 기지? 그럼 얘네들은 일단 음수를 세봤어. 마이너스, 마이너스. 짝수게 있구나. 전체 부호 플러스 붙이고 얘 같은 경우는 2가 되고 얘는 10분의 3이 되고 얘는 6분의 1이 되겠지.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고 싶냐면 약분을 하고 싶은 거야.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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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앨 수 있지? 그러면 10분의 1이 되겠구나 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 세디상 할 때는 어떻게 한다? 부호를 먼저 결정해. 부호를 어떻게? 음수가 짝수게 있으면 플러스로 홀수게 있으면 마이너스로. 그리고 숫자만 딱 빼는 거야. 난 이렇게 숫자만 계산을 하겠다. 그래서 얘네들만 계산할 때 중요한 거. 얘네들이 기약분수를 즉 약분을 해가면서 푸는 게 숫자를 줄이고 틀리지 않겠지.
그치? 그래서 셋 이상의 곱셈을 이렇게 풀어보고 가장 중요한 건 이 거듭제곱의 내용이거든. 거듭제곱이 은근 되게 헷갈려요. 그래서 우리가 계산을 많이 헷갈렸는데 이제 두 번째 하는 거라서 너희들이 그만큼 막 계산이 틀리진 않고 이제 어느 정도 정형화돼서 이제 막 틀리는 게 많이 줄어들 거야. 그럼 요번 책으로는 이제 그런 걸 잡아내는 거야. 좀 틀리지 않고 옛날 책에는 이런 거 없었는데 뭐 이런 문제를 찾아내는 거지. 그러면 거듭제곱 계산을 할 건데 양수의 거듭제곱 할 거래. 근데 여기 뭐라고 써있냐? 부호가 항상 플러스래. 왜 그럴까? 양수는 왜 항상 플러스가 나올까? 한번 해보자. 이렇게. 그럼 얘는 선생님 2로 바꿀게. 똑같이 문제를. 얘는 2를 2번 곱한 건데 플러스야. 같은 부호죠? 그럼 플러스 4가 될 수밖에 없고 얘는 플러스만 열심히 3번 곱한 거야. 그럼 플러스만 3번 곱했으니까 음수가 한 개도 없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는 플러스가 되고 8이 되겠지. 이렇게 쓴다는 거야. 근데 음수는 또 달라. 음수는 여기 뭐라 쓰냐? 음수의 거듭제곱의 부호는 지수가 짝수이면 플러스, 홀수이면 마이너스야. 근데 이게 약간 또 생각해 볼 문제가 있거든. 선생님이 옛날에 정리를 막 해줬어. 얘를 한번 음수로 한번 판단해 볼게. 그럼 얘는 마이너스 2를 2번 곱한다는 뜻이야. 아, 음수가 짝수번 곱해졌구나. 플러스 붙이고 4다. 그럼 얘는 음수를 3번 곱한 거야. 그러면 홀수번이구나. 마이너스 붙이고 3번 6이 아니라 8이구나. 이렇게 쓸 수가 있다고. 됐지? 보이지? 얘들아 이렇게. 그러면 그 말이 맞네. 아, 지수가 짝수면 플러스, 홀수면 마이너스 맞네. 이런 생각이 들 거야. 근데 이런 애들 선생님 구분시켜줬고 이런 애들 구분시켜줬어. 되게 중요하죠, 이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얘는 얘랑 다른 거야. 얘는 뭐냐면 마이너스가 붙어있고 얘는 오로지 2만 2번 곱한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4죠. 그럼 얘는 누굴까? 얘는 마이너스가 있는 상태에서 2만 3번 곱한 거야. 그럼 얘는 누굴까? 마이너스 8이겠죠. 선생님 이건 지수가 짝수인데 플러스가 아닌가요? 이러한 이유 때문이에요. 이건 홀수니까 뭐 이거는 달라진 게 없지? 그러니까 정확히 의미를 알아야 돼. 정확히. 얘는 무슨 뜻이다? 마이너스 2라는 애를 2번 곱한 거야. 2번. 하지만 얘는 무슨 뜻이냐? 얘는 2만 2번 곱한 거야. 차이가 있죠? 차이가 있어. 그러면 어떤 애가 선생님 나는 괄호로 구분하겠어요. 얘는 괄호가 있고 괄호가 없네요. 근데 선생님 또 이런 얘기 했어. 또 이렇게 위장된 애가 또 있다고. 이렇게 생긴 애. 그럼 얘는 뭐냐? 예타가 뭐 해준 거야? 이런 거 해준 거지. 이런 거. 그럼 너는 여기다가 이런 거 해준 거지. 한마디로 너는 답이 요런 거지. 이런 거야. 그래서 괄호로 구분하는 게 아니라 의미로 구분하는 거야. 얘는 얘를 괄호만 쳐놓은 거니까 요 답에 괄호만 있겠지. 이런 뜻이야. 있겠지. 이런 뜻.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정확히 다 내가 의미를 알아야 돼. 그럼 선생님 1번 의미부터 다시 추적 들어간다. 마이너스 2를 2번 곱했구나. 플러스 4. 2번 의미 들어간다. 마이너스 2를 3번 홀수번 곱했구나. 마이너스 8. 그 다음에 3번 추적 들어간다. 마이너스 2만 2번 마이너스 4구나. 그 다음에 4번 추적 간다. 2만 3번 마이너스 8이구나. 5번은 누굴 위장해놨다? 3번을 위장해서 마이너스 4구나. 이렇게 쓰시면 된다고. 그래서 선생님이 좀 전에 아주 중요한 거듭제곱 설명을 했고 책에도 요 부분에서 다시 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얘들아. 마이너스 3의 제곱과 마이너스 3의 가로가 없는 제곱은 뭐가 틀린가요? 이렇게 설명을 돼 있지. 그래서 요 밑에 있는 문제 선생님이 설명한 거니까 다시 한번 자세히 읽어보고 그러니까 주인공을 누구를 몇 번 했냐 이게 주인공이야. 그래서 여기 밑에 있는 설명이 그런 내용이야. 마이너스 3을 제곱한 거랑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을 제곱한 건 다르다. 얘는 마이너스 3을 2번 곱했기 때문에 플러스 9라고 쓰지만 얘는
마이너스를 냅둔 채 3만 2번 곱한 거니까 마이너스 9라고 쓰자 이런 얘기지. 그래서 밑에 있는 니네 책에 6번 있어. 선생님이랑 소리 내면서 1번은 뭐를 몇 번 곱했다? 마이너스 4를 4번 곱했다. 그러니까 부호는 뭐가 돼? 마이너스가 되면서 64. 그 다음 2번은 너무 쉽죠? 3만 4번 81. 그 다음 3번을 또 가끔 틀리는 애들이 있어. 얘는 누구를 몇 번 곱했다? 마이너스 2를 11번 곱했다. 근데 자꾸 11알을 쓰려고 그래요. 1은 1000번을 곱하면 10,000번을 곱하면 다 1이지. 근데 부호를 결정해야지. 이게 홀수계잖아? 그럼 마이너스 붙이고 1이구나. 이렇게 쓰시면 되고 4번도 그럼 마이너스 1을 32번. 짝수번이네. 플러스 1. 그 다음 5번 선생님 낚이지 말라는 그 문제죠. 마이너스 붙여놓고 5만 2번 마이너스 25구나. 그 다음에 6번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3분의 1을 2번 곱했어 얘들아. 2번 그러니까 플러스 얼마야? 9분의 4구나 이런 얘기지. 그래서 거듭제곱이 그런 얘기였고 그래서 거듭제곱이 그렇게 풀어주는 문제였고 그 다음에 우리 여기 내용 설명에 빠진 분배법칙을 가보겠어. 분배법칙. 분배법칙도 얘들아 중요했던 건데 분배법칙은 어떻게 생기냐면 이제 뒤에서 막 1차식 곱셈하고 하는 말에 니네들이 막 분배법칙이 낯익어졌을 거야. A 곱하기 B 더하기 C는 이렇게 선생님 물결로 곱해주랬지? 이런 게 분배법칙이다. 근데 이게 이렇게 생길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러면 옛날 모습으로 돌리면 이런 모양이겠지. 이런 게 분배법칙이라고 배웠어. 근데 이런 거 왜 공부하냐면 이런 걸 이용하면 숫자 계산이 되게 쉽게 나오거든. 그럼 예를 들어 이런 식이 있다고 쳐봐. 그럼 물론 100일에다가 얘를 곱해도 되지만 이렇게 하면 암산이 되는 거야. 2500이네. 50이네. 2550 이렇게 하면 암산이 되지. 그 다음에 어떤 경우 있냐면 3.14 곱하기 3이나 3.14 곱하기 7을 만나잖아? 그럼 이 소수 곱하기 얼마나 복잡해. 근데 이거를 3.14 곱하기를 하고 3 있고 7 있네 이렇게 하면은 묶어주면 얘가 10이지. 곱해서 31.4가 되겠지. 됐지? 그러면 이 문제를 풀 때는 무슨 법칙을 이용하니까요? 위에 있는 1번 분배 법칙을 이용하고 요거를 풀 때는 뭐를 이용했냐면 2번 스타일의 분배 법칙을 이용하게 되겠지. 그래서 요거에 관련된 문제가 얘들아 밑에 있을 거야. 근데 착각하지 말기 이 두 개가 둘 다 분배 법칙이라. 근데 자꾸 애들은 첫 번째 것만 분배 법칙인 줄 안다. 아니야. 이 두 번째 거 분배 법칙이고 우리가 중3 때 요걸 이용해서 뭘 또 할 거야. 그때 이 분배 법칙이라는 용어가 다시 떠오를 거거든. 그때 그렇게 분배 법칙 이거였구나 기억하시면 되고 밑에 있는 7번, 8번 문제 있어. 그러면 선생님이랑 7번, 8번 문제 잠깐 보면서 너희들은 책을 보면서 선생님이 얘기를 들어봐. 7번 문제 같은 경우는 앞에 있는 건 몇 번 공식을 이용한 거다 얘들아? 몇 번 공식? 1번 공식 이용한 거고 두 번째 있는 건 몇 번을 이용한 거다? 두 번째 있는 분배 법칙 이용한 거구나 라는 거야. 그 다음 밑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야. 밑에 있는 거는 얘들아 1번 공식 이용한 거고 두 번째는 얼마로 묶어줘야 되겠어? 3분의 1로 묶어서 요 두 번째 이용한 거죠.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있는 문제만 선생님이 잠깐 보고 갈게. 맨 마지막에 있는 문제가 얼마를 묶어준다는 거였어? 똑같은 숫자 3분의 2로 묶어주는 거지. 곱하기 하고 남아있는 수 씁니다. 더하기 마이너스 8이 남죠. 됐지? 그럼 요게 얼마야 얘들아? 30이지. 그렇게 해서 약분하면 계산이 20으로 쉽게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가 분배법칙 배우는 이유는 이런 공식들을 이용해서 수계산을 좀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배우는 방법이야. 됐지? 그 다음 너희들이 이제 58쪽부터 풀어볼 거야. 풀어볼 건데 거기 58쪽 내용 나와 있고 거긴 계산이라 59쪽으로 가보면 이제 4번 문제부터 거듭제곱이 나와 있다고. 거듭제곱이. 근데 선생님이 지금 두 번째 가리키면서도 강조했던 내용들이 있는데 여기 4번 문제에 5번을 잠깐 우리가 봐볼게. 5번. 몇 쪽? 59쪽 유형 4번에 5번 보기를 한번 봐볼게. 혹시 이렇게 써있는 게 찾아졌니?
이렇게 써 있는 게. 그럼 요걸 풀어볼 거야. 그럼 요거 같은 경우는 얘를 덧셈 뺄셈 이렇게 바꾸는 것부터 하지 말고 얘부터 정리를 하는 거야. 그럼 얘부터 정리한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마이너스고 마이너스 2분의 3을 이렇게 3번 곱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럼 생각해봐. 이렇게 홀수분 곱하면 부호가 뭐 나온다 했어 아까? 마이너스 나온다 했어. 이거 아직 얘들아 계산 안 한 거다 얘들아.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면 8 나오고 27 나오죠. 아 이렇게 되고 요 앞에 부호가 마이너스가 있었구나. 그럼 이제 뺄셈을 덧셈으로 고쳐 부호를 바꾼다고 생각해서 8분의 27을 찾아줘도 되고 아니다 나는 이거 해석을 이렇게 하고 싶다. 마이너스 1이 곱했다고 생각해서 마이너스 마이너스 같은 부호 곱했네. 플러스 8분의 27로 생각해보고 싶다. 자기가 이해가 잘 가는 걸로 생각을 하세요. 이해가 잘 가는 걸로. 그래서 요 마이너스 처리하고 다시 한번 연습해 볼게. 어떤 애들을 조심해야 되냐? 이런 애들. 요런 애들. 요런 애들. 누구부터 한다 얘들아? 얘부터 한다. 얘부터 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27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어. 27이구나. 얘부터 한다 얘들아. 얘부터. 그럼 플러스 9에다가 마이너스가 붙어 있어. 마이너스 9구나. 이렇게 계산할 때 조심해 줘야 되고. 그럼 4-1번은 풀릴 거야. 그 다음 5번 분배 법칙 잘 될 거고. 선생님이랑 6번 문제 봅시다. 6번 문제. 유형 6번이야. 선생님 유형 6번을 풀 테니까 니네가 옆에 있는 걸 풀어봐. A 곱하기 C가 24인데 A 더하기 B 곱하기 C는 78이다. 나한테 B 곱하기 C 물어봤어. 얘들아 이거 옛날에 라이트 책에서 풀었는데 기억나? 기억이 날란가 맞난가 모르겠네. 그러면 얘는 이렇게 분배 법칙 하는 거야. A 곱하기 C 더하기 B 곱하기 C가 78이다. 이렇게 생각하겠다는 거야. 근데 봐봐. 얘가 24래. 그럼 얘는 얼마겠어? 어떻게 구해? 얘에서 얘를 빼보면 얘가 나오겠지. 됐지? 그러면 뺄셈 해보면 50 얼마가 나오겠어? 여기 24라고 했지? 78? 그럼 54가 나오겠지. 됐지? 요런 문제야. 근데 이런 문제를 선생님이 왜 설명하냐면 이거를 옛날에 이렇게 푸는 애들이 있더라고. 64. 막 때려 맞추는 거야. 숫자를. 그런 문제가 아니야. 풀이 자체가. 이건 분배 법칙 계산을 해보라는 문제야. 그럼 옆에도 선생님처럼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식으로 계산을 해보면 돼. 됐지? 영상을 멈추고 59쪽까지 일단 풀어보고 얘들아 오늘은 이제 주말이 있으니까 조금 더 진도를 나가볼 테니까 60쪽 있지 안 한 것도 있다 해보고 정수와 유리수의 나눗셈. 나눗셈은 곱셈이랑 부호 체계가 똑같죠. 부호가 같으면 플러스, 다르면 마이너스. 똑같다고. 근데 나눗셈에는 하나의 것을 더 배워야 돼. 왜냐하면 우리가 나눗셈을 곱셈으로 고쳐서 역수로 곱하게 하는 걸 해봐야 되거든. 무슨 얘기냐. 우리가 나눗셈을 이런 나눗셈만 할 일이 있는 건 아니잖아. 또는 이런 나눗셈만 할 일이 있는 건 아니잖아. 무슨 얘기냐? 요렇게 생긴 애는 이거 6이랑 4랑 부호가 다르니까 일단 마이너스고 3이네. 이렇게 쓰면 되고 얘 같은 경우는 부호가 다르니까 마이너스고 이거 조심해야 돼. 얘들아 이거 분수로 쓰면 이거야. 이건 마이너스 3분의 1이지 3이 아니야. 근데 이걸 순간 이거라고 착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걸 3으로 쓰는 애들이 되게 많거든. 요거 조심하고. 근데 우리가 이렇게 둘 다 음의 정수나 양의 정수인 애들만 볼 일이 있는 건 아니잖아. 그럴 때는 요거는 플러스 4를 쓰고 나누기를 곱하기로 바꾸고 부호를 뒤집지 않고 역수만 하는 거죠. 그럼 역수가 뭐였느냐? 역수가 뭐였느냐면 어떤 수와 어떤 수를 곱해서 1이 나오는 게 역수였지 얘들아. 요렇게 곱하기로 바꾼 다음에 부호 같으니까 플러스 10을 쓰는 거죠. 그래서 역수 기억나? 역수. 4의 역수 누구냐? 4분의 1이다. 마이너스 3의 역수 누구냐? 마이너스 3분의 1이다. 그 다음에 2분의 5의 역수 누구냐? 5분의 2다. 뭐 1과 3분의 2 역수 누구냐? 그러면 이거는 가분수로 고쳐놔야 계산이 쉽겠지 얘들아.
5 역수 5분의 3이구나 이렇게 얘기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역수를 구할 때 부호가 바뀌니 얘들아? 똑같지? 얘 똑같지? 이게 된다고. 근데 내가 0의 역수를 한번 구해볼 거야. 얘들아 0에다가 뭘 곱해야 1이 나와? 이런 애 찾을 수 있어? 없지? 없지? 그래서 우리가 수학에서 어떤 수를 0으로 만드는 걸 안 하는 거야. 못 하는 거지 정확히 말하면. 왜? 0의 역수를 못 찾으니까. 됐지? 그래서 우리가 뭐 어떤 문자로 나눌 때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분수가 되었다고 치면 이 분모는 절대 0이 오면 안 되는 성질이 있어. 됐지? 이게 기본이지만 이런 맥락 때문에 우리가 0으로 나누긴 안 한다라는 거야. 안 한다. 역수가 없어요. 그래서 역수 내용이 지금 책에 정리가 되어 있는데 니네가 부호는 알 테고 역수 내용에 대한 것만 다시 한번 보고 갈게. 역수는 두 수의 곱이 1이 될 때 한 수를 다른 수의 역수로 한다. 됐지? 그래서 역수를 배우는 이유는 나눗셈. 이렇게 나누기 별표분의 네모를 곱하기 네모분의 별표로 바꾸기 위해서 이렇게 배우는 거지. 그 약수 구하는 팁들이 여기 써 있어. 방법들이. 정수 뭐 마이너스 3이 있다. 그러면 1분의 3으로 생각해서 뒤집어라. 얘들아 부호 안 바뀌지? 대분수는 가분수로 고쳐서 뒤집어라. 소수는 분수로 바꿔서 약분한 다음에 뒤집어라.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그 밑에 있는 나눗셈 풀어보세요. 얘들아 이제 하이라이트는 혼합 계산으로 왔어. 우리가 여기서 되게 힘들어 했었잖아. 근데 이제 우리가 2번 하고 다시 한번 정리해 보니까 이제 오답이 좀 줄을 수 있고 자신감이 좀 생길 거야.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하느냐? 일단 곱셈과 나눗셈이 섞인 식에는 거듭제곱 있을 거야. 뭐의 제곱, 세제곱 이런 것들이 있을 거야. 괄호 있는 거 없는 거 여러 가지 있지? 걔를 먼저 계산을 해. 그런 다음에 나눗셈은 역수로 계산하는데 곱하기 얘들아 건드리는 게 아니야. 곱하기 3은 냅두고 나누기 3을 어떻게? 곱하기 3분의 1로 바꾸는 거지. 됐지? 그래서 이거 건들면 안 돼. 이거 막 역수한다고 뭐 곱하기도 역수하고 이런 애들 있어요. 절대 그러면 안 된다. 부호를 결정하고 부호를 결정한 핵심은 음수가 몇 개 있느냐 카운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홀수에 있으면 마이너스, 짝수에 있으면 플러스. 그 다음에 절대값이 그 후에 결정된 부호를 붙이는 거야. 그 다음에 덧셈 뺄셈 하는 순서가 여기 나와 있어 얘들아. 일단 볼게. 거듭제곱 있으면 걔를 먼저 한대. 당연하죠. 괄호가 있으면 괄호 안을 먼저 계산해. 근데 괄호가 소, 중, 대 많이 해봤죠? 곱하기 나누기 중에 앞에 있는 거, 더하기 빼기 중에 앞에 있는 거 이렇게 해주면 되고 첫 번째 있는 두 번째는 4번 문제는 너희들이 그냥 나눗셈으로 쉽게 할 수 있는 문제였고 5번 문제를 선생님이 한번 해볼게. 이렇게 문제가 써 있어. 그럼 요 문제를 먼저 하기 위해서는 거듭제곱 요 자리를 먼저 하는 거지. 얘들아 이거 얼마야 생각해봐. 얼마지? 4니? 아니지 1이지. 그럼 얘가 1이야. 1인 걸 알았어. 그럼 보세요. 1 빼기 2 나누기 3분의 1이야. 근데 여기서 두 가지가 있어. 난 마이너스 2 나누기 얘를 하겠다 하는 사람이 있고 나는 이렇게 풀겠다 하는 사람이 있을 거야. 뭐 자기 마음이야. 나는 요렇게 먼저 풀겠다 하시는 분들은 2 곱하기 3 6이 되는 거지. 그럼 요 빼기 아직 안 풀었잖아. 그럼 이렇게 해서 요렇게 계산하는 거지. 이렇게 계산하고 아니다 나는 요것까지 아예 같이 가고 싶다 하시는 사람들은 요렇게 돼서 요게 바로 나오겠지. 물론 1은 앞에 있고. 하여간 괄호 안의 계산이 얼마였다? 마이너스 5였다. 근데 이게 대괄호잖아 얘들아. 그러니까 여기를 먼저 하는 거지. 아 마이너스 5랑 2를 더해주는구나. 사실 이 마이너스 5도 또 기억이 안 나는 친구도 있을 수도 있어. 그럼 요렇게 보여? 그러면 마이너스 5가 그래서 여기 부호가 다르잖아 얘들아. 그럼 부호가 다르니까 절대값의 차에 누구 부호 붙인다? 절대값이 큰 아이의 부호를 붙인다. 그럼 여기까지가 얼마로 끝난 거야? 마이너스 3으로 끝났죠. 그럼 이렇게 된 거야. 9 빼기 마이너스 3이구나. 뺄셈을 덧셈으로 부호를 바꿔야지. 그럼 12가 나오겠지. 됐지? 그럼 밑에 있는 거를 니네들이 한번 해보고
그 다음 옆에 63쪽도 이제 풀 수 있고 뒷장도 풀 수가 있어요. 뒷장도 풀 수가 있는데 뒷장에 유형 5번 문제가 엄청 복잡하게 생겼더라고. 그래서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해보고 유형 4번도 네모칸 넣기라서 너희들 힘들 것 같아서 선생님이랑 4번, 5번, 6번 해보고 숙제로 4-1번, 5-1번 뭐 이런 거 해보자. 그러면 내가 문제를 한번 써볼게. 이게 4번 문제 선생님이 갖다가 쓰는 거야. 이렇게 생겼지? 그러면 일단 정리할 거 거듭 제곱은 없더라. 그러면 마이너스 4분의 1 더하기 네모 나 나누기 곱하기로 고쳐야지. 역수에서 이게 나왔대. 그럼 우리가 곱하기에서 뭐 배웠느냐? 교환법칙, 결합법칙 있다며. 그럼 선생님이 이 두 개를 교환할 거야. 이렇게. 그 다음 난 얘네 두 개를 먼저 풀 거야. 결합이지? 그럼 이렇게 약분 돼서 부호가 같네. 플러스 6분의 1이 되고 네모가 되고 9분의 2가 나왔죠. 됐지? 그럼 내가 요 자리를 찾는 거야. 요 자리. 그럼 어떻게 돼? 이런 게 헷갈리는 친구들 있어요. 그럼 이렇게 있다고 쳐. 그럼 이거 4지. 이렇게 둘이 나누면 나오겠네. 그럼 9분의 2와 6분의 2를 나눠주는 거죠. 9분의 2 나누기 곱하기로 고쳐서 역수했지. 그러면 3이고 2 나와 3분의 4가 되겠네 하고 네모칸을 찾아주면 되지. 이렇게 해서 차분히 계산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5번 문제 갈게요. 5번. 5번도 선생님이 문제를 적어볼게. 세제곱이래. 가로가 엄청이 많아요. 계산이 복잡해도 순서를 지켜가면서 거듭제곱 먼저 해줘야지 이런 생각이 들 거야. 얘는 마이너스 27로 써야지.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플러스 4분의 1이 되겠지. 그런 다음에 선생님 식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써주면 이렇게 되겠지. 선생님 여기 나누기 곱하기로 고칠게. 2분의 이렇게. 그러면 여기를 먼저 풀겠지 얘들아. 이렇게. 왜 나눗셈에서 곱하기로 바꿨기 때문에 더하기보다 이걸 먼저 풀겠지?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4분의 21이 나와. 그러면 얘가 요렇게 푸는 거지. 부호가 다르네. 그럼 둘이 빼서 무슨 뭐부터 절대값이 큰 아이의 부호를 붙이자. 그럼 마이너스 5가 계산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가로가 다 해결이 된 거야. 그럼 나는 곱하기부터 하겠어? 더하기부터 하겠어? 곱하기부터 하겠죠? 그럼 플러스 30이 됐어. 더하기 마이너스 27을 풀자라는 내용이죠. 그러면 얘랑 얘랑은 어떻게 되겠어? 계산해보면 얘랑 부호가 다르네. 그럼 어떻게? 둘이 빼서 절대값이 큰 아이의 부호를 붙이자. 이렇게 계산이 되겠지. 됐지?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답을 내볼 수가 있는 거야. 뭐 복잡했지만 할만하겠지 얘들아. 그래서 정신을 잘 차리고 풀리지 않게끔 해보면 되고 이제 유형 6번으로 가볼게. 6번. 6번은 무슨 내용이냐면 부호에 관한 내용이야 얘들아. A가 0보다 크고 B가 0보다 작을 때 1번부터 나한테 한번 부호를 결정해보재. 부호를 한번 결정해봐 이런 얘기야. 5번은 이렇게 생겼지. 그럼 선생님 어떻게 했냐면 요거를 다 쓰고 A가 플러스구나. 그때 플러스 이렇게 뺏겼어. 마이너스구나. 뿔마 이렇게 뺏겼어. 그런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플러스 어떤 수분의 1이니까 여전히 뭐가 되겠어? 플러스가 되겠지. 그지? 그럼 얘는 음수인데 음수를 대입할 때는 이렇게 마이너스를 하게 되어 있다고. 그럼 어떻게 돼? 이게 짝수에 의해서 얘가 플러스가 되겠지.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가 달라. 다른 수는 나누면 음수 되겠지. 그 다음 요걸 볼게 선생님이랑. 더하기 어떤 수에다가 또 어떤 음수를 더했어. 근데 얘가 요런 상황일 땐 애들아 이거 나오겠지? 근데 만약에 이쪽에 있는 절대값이 뭐 크고 이쪽에 있는 절대값이 작아. 그럼 이거 나오겠지? 그럼 얘네들은 부호를 알 수 없다가 정답이야. 그럼 얘는 또 알 수 없는 건가요? 아니야. 얘네들은 뺄셈을 덧셈으로 고치고 뒤에 있는 부호를 바꾸면 마치 양수 두 개 부호 같은 거를 더하고 있는 느낌이지. 그럼 얘는 양수 나오겠지.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물어봤냐면 음수 되는 거 물어봤어. 음수. 그럼 몇 번이 답이야? 3번이 답이고 얘가 알 수 없는 이유를 알고 있어야 돼. 아, 얘는 알 수 없구나. 그럼 요 문제가 6-1번에 있을 거야. 그 중에서 알 수 없는 거 있어요. 찾아보세요. 그 다음 65쪽. 계산 엄청 복잡하지. 엄청 복잡할 거야. 그래서 오늘은 이제 숙제를 선생님이 낼 건데 지금 배운 데, 근데 안 풀어준 데를 다 해서 65쪽까지만 오늘 해보는 거예요. 65쪽까지만. 65쪽까지만 오늘 밤 8시까지 해보고 난 다 됐다. 근데 특히 선생님 65쪽이 잘 보이게끔 사진에 선생님이 잘 보이게끔 찍어주고 일단 계산이 또 막 틀릴 거야. 왜냐면 이제 계산을 했다 하더라도 또 이제 꼼꼼하지 못하거나 그러면 또 틀릴 수 있으니까 선생님이 잘 봐야지 니네들한테 뭐 어디 고쳐봐 뭐 이런 얘기를 하겠지 얘들아. 그러니까 거기까지 일단 해주고 그 다음에 숙제는 66쪽부터 이제 주말 숙제가 들어갈 건데 주말 숙제로 70쪽까지 낼 생각이야. 근데 순서가 주말에 숙제를 하는데 본책은 얘들아 70쪽까지야. 근데 그 전에 워크북을 먼저 풀고 풀겠어. 왜냐면 워크북이 본책보다 좀 쉽잖아. 그러니까 워크북을 먼저 풀고 본책으로 갈게. 그럼 워크북은 우리가 어디 할 차례냐면은 지난번에 선생님이 숙제로 25쪽까지 26쪽 절반까지 내준 것 같거든. 그러면 워크북은 엄청 많네. 일단 워크북은 34쪽까지 해보자. 일단 65쪽까지 본책 오늘 밤에 본책 이걸 해보고 워크북은 34쪽까지만 주말에 해보자. 그 다음 요거는 선생님 삭제할게. 왜냐면은 선생님이 한번 이걸 풀어서 설명을 해주고 여기서 좀 어려운 게 좀 많이 나올 거야. 어려운 거를 다시 한번 선생님 피드백 해주고 그 다음에 요 숙제를 시킬게. 안 그러면 좀 오답이 너무 많아질 것 같아서 요거 하면서 이렇게 해보고 혹시 여기 파트에 좀 어려운 게 좀 많이 눈에 보이더라고 선생님이. 근데 너희들한테 한번 기회를 주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설명할 건데 고민하는데 너무 안 돼. 그럼 너무 궁금해 죽겠어. 그럼 주말에 카톡으로 스마트 문제 이렇게 풀었는데 여 뒤에는 안 돼요 선생님. 여기까지는 해결을 해봤는데 그럼 선생님이 팁을 줄 수 있거든. 그러니까 조금씩 물어보고 싶고 궁금한 게 있으면 카톡으로 엄마 사진 핸드폰으로 찍어서 그 대신에 선생님 뭐 7번 다 모르겠다 이거 안 되고 7번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까지 왔는데 여기 뒤에 모르겠다. 그럼 선생님이 아 너 여기 계산 틀렸다. 아니면 아예 너 처음부터 틀렸다. 하고 선생님이 팁을 줄 테니까 노력하다 너무 답답하면 선생님한테 카톡을 보내도록 하고요. 그 다음 오늘 내용 중에서 거듭 제곱 제일 중요하니까 복습 잘 해보고 연습장이나 아니면 책 밑에 부분에다가 글씨 잘 써가면서 헷갈리지 않게끔 하는 방법이야. 차분차분하게 풀어보도록 하고 숙제는 65쪽까지 오늘 밤 8시 주말에는 워크북 34쪽까지 풀어보자.